예, 예, 오늘은 2022년 3월 17일, 음력으로 2월 15일인데요. 제가 오늘은 서울에 골장 제압을 가지 않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리를 좀 해서 이렇게 유튜브를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좀 밤 늦게 잤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 올라가지 않을 때는 조금 늦게 일어나고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아침 일찍 5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시는 이렇게 이발관 이렇게 손 사장님을 항상 부러워해서 저도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서울에 제가 골장 지우러 서울 올라가는 바람에 제가 5시에 개종을 맞춰 놓고 이제 눈을 뜨고 그때부터 제가 했던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기도 하고요. 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도 조금 이렇게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은 오전에 이렇게 시간이 좀 많아졌습니다. 자, 그래서 학문 산책 앞전에 들어가기 전에 어, 최재호 선생님이 있는 생애와 이력을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거기 끊기는 바람에 이렇게 중간에 정지되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글로 올려놓았으니까 그걸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학문산책 111번째로서 특집 6번째 학문의 학통을 세워간다는 타이틀로서 이제 일제 시대에 태어나신 율곡 이중재 선생님이 1932년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한국 상고사회를 열었던 오늘은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내용으로 좀 채워볼까 합니다. 그래서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책에 대한 선문을 제가 읽어 보면서 율곡 이중재 선생님은 역사에 대해서 또 상고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제가 이 상고사에 대한 새발견, 상고사에 대한 새발견 이라는 책의 선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책을 처음으로 이제 1990년도에 경운년입니까? 그때 쓰기 시작한 한민족사, 이 한민족사 이것저것 초판본은 제가 밑에 있고요. 이거는 새로 뭐냐면은 재본을 해서 만드는 그 책인데요. 예, 이 책은 지금 이제 다 절판이 되어 있습니다. 절판이 돼서 나오지는 않는데요. 그래서 이 한민족사에 대한 부분하고 같이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율곡 이중재 선생님이 상고사의 재발견에 대한 서문의 내용들을 제가 낭낭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민족사에 관련되어 있는 책도 제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현들의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서 앞으로 구현해 가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서문 상고사의 재발견 서문. 역사는 살아있는 생명체다. 역사가 죽어 있으면 살아 있어야 할 생명체가 죽어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한국의 역사는 현재 죽어 있는 것이다. 역사가 죽어 있으면 국민이 죽어 있는 것이요, 역사가 죽어 있으니 조국이 죽어 있는 것이다. 국민과 조국이 죽어 있으니 민족 정기가 바로 설 수가 없고 경천에인지의 한민족의 철학사성도 간 곳 없이 사라져버렸다. 난로 외세의 사악한 종교와 교육에 한민족의 얼과 위대한 천인지의 대자연사상은 언제인가 죽어버렸다. 그러므로 국민과 조국을 구하려면 한민족 사관을 바르게 정립하는 길밖에는 별 도리가 없는 것이다. 일제 35년 3개월 동안 한민족사는 얼마나 많은 수탈을 당했는지 모른다. 다만 일제 때 우리의 역사가 말살되었다는 것밖에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다. 광복 이후에 우리는 역사 찾기에 소홀했다. 친일파의 덕세로 수탈당한 역사를 찾을 생각도 못했다. 아니, 못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뭉개버리고 말살해버렸다. 한나라의 광복은 역사 바로 세우기에 찾기에 시작되어야 하는데도 역사 찾는 것은 완전히 외면해버렸다. 물론 조국을 외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즉 뿌리를 외면하고 뿌리를 잘라버린 것이 무엇이 다르냐. 1592년 4월 13일 임진왜란이 일어난 후에도 뿌리는 동강나서 있었지만 그래도 도초에 곳곳에 뿌리가 남아 있었다. 1700년경에도 한민족사의 옛 문헌들은 200여 년 동안 구석구석에 잠자고 숨겨진 옛 사서들을 볼 수가 있었다. 그러던 것이 1919년 김인현 독립운동이 일어난 이후부터 한민족의 정신과 사상을 말살하기 위해 한민족에 관한 옛 사서들을 모조리 수탈하고 강탈해 갔다. 일본인은 미친 사람 같았다. 자기들보다 강하고 훌륭한 민족이면 무조건 죽여버려야겠다는 것이 1인들의 수단이었던 것이다. 일제치하에서는 조국과 민족을 잃은 것은 물론 민족의 정신, 사상과 혼까지도 빼앗아갔다. 그리고 말과 글, 심지어 선조들이 쓰던 제사 그릇까지 몽땅 뺏어갔다. 엄청나게 짓밟힌 한민족에게 광복의 그날이 왔다. 하지만 어두운 그늘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신세로 전락하게 된 것은 한민족의 역사를 영영 잃어버리는 비극이 계속되어 왔기 때문이다. 21세기 고도의 문명이 발달된 이 시기에도 한국은 아직도 어둠 속에 깨어나지 못하고 일제 식민지에 의해 굴절되고 망가진 역사만을 주장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한 일이다. 필자는 왜곡되고 동강나고 망가진 역사를 찾기 위해 평생을 쏟아왔다. 그러다 어느 날 붓을 들었다. 1990년 9월 20일 드디어 한민족서란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예, 이 책입니다. 이게 1990년 9월 20일 처음으로 뭐냐면은 한민족서라는 책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런 책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망가진 역사를 배워온 사람들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 고구려 백제 신라는 한국 땅에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충격적인 나머지 심지어 빗발치게 비난하기 시작했다. 한국 상고사 학회 회장 이중재는 완전히 미쳤다고 몰아세우는가 하면 한문의 수로나 풀이도 잘못하는 무식꾼으로 매도하고 나섰다. 수천 권의 역사책을 원문으로 보는 과정에 필자는 밝혀낸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믿지 아니했다. 참다 못해 중국 가서 밝혀보기로 결심했다. 북경 사범대학 초청으로 중국으로 떠났다. 북경대학 고고학 주임 교수이신 엄문명 선생과의 대화에서
동이문화라는 사실을 밝혀진 것이다. 엄문명 선생이 쓴 앙소문화연구란 논문집에서 잘 밝혀지고 있다. 앙소문화란 아름다운 문화를 바라보는 뜻이 담겨져 있다. 아름다운 문화란 곧 동이들의 문화를 뜻하는 것이다. 필자는 고구려 신라 백제의 선적격인 사만을 밝혀야겠다고 생각했다. 상고사의 새발견 이란 제목으로 새롭게 밝혀볼 뜻으로 이 글을 쓰는 것이다. 삼국이 분리되기 이전은 한이 있었다. 한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밝혀야만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없었음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한반도에 없었다고 하니까 모두들 필자를 미친 사람이라고 하였다. 이제부터 사만의 실체를 밝혀내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강력과 도읍지 그리고 혈통까지 밝히기에 사만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대로 집필하고자 한다. 그리고 가여도 나중에 적게 되었습니다. 이 글이 밝혀지면 역사는 반드시 진실로 되돌아갈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사학자 여러분, 깊은 성원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며 반드시 바른 역사가 한민족 후손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모두 힘 모아 성원해 주시기를 바라는 바이다. 1994년 4월 15일 개정판을 내면서 한국상고사학회 회장 율곡 이중재 선생님이 서문으로 적었던 글인데요. 자, 그러면 율곡 이중재 선생님이 우리의 정통 학통을 이어가기 위해서 역사책을 공부하고 그 내용을 담았던 내용들을 그 정신과 을을 우리가 소개시킴으로써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밝혀진 한민족사의 서문은 도대체 어떤 형태로 우리 율곡 이중재 선생님은 글을 썼을까? 예, 다시 한번 이어서 이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 한민족사 서문. 내가 태어나면 역사가 태어나는 것이요 내가 살아있으면 역사가 살아있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죽어 있으면 역사가 죽어 있는 것이요 내가 영원히 살아있으면 역사가 영원히 살아있음을 뜻한다. 역사가 살아 숨쉴 때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이요 위대한 역사가 탄생될 때 나와 나의 조국은 영광의 그날이 오리라. 그러기에 영원히 살아 숨쉬는 역사가 탄생했을 때 비로소 내 생명과 나의 조국은 영원해지리라. 예. 경원년 임오월 기해일에 오늘은 대한민국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 대통령 고르바초프와 한소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후 3시 바로 이 시각에 떠나는 날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당군조선 제5기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준비 작업에 들어가는 중요한 시점이라 하겠다. 오늘날 우리나라 역사는 완전히 토막나 버리고 불구자와 같은 몸으로 비참한 현실을 살아온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삼국사기 본문을 제대로만 보았어도 엉터리 역사는 배우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삼국유사에는 폭희시 이후 소호시, 고양시, 요, 순, 고양시, 고신시, 요, 숭 모두가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의 시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더구나 대단히 놀라운 사실은 방고 성인이 환인을 하는데 한 번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다. 예, 제가 천추 환인
이 방고한의는 저희 태고사에서 밝혀내었고요. 우리 율곡이 인재 선생님께서도 이 방고한의를 지금 현재 언급하시고 방고성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삼묘족의 시조가 방고한인이며 삼묘족은 한민족의 선조임이 삼국사기, 백제봉기, 제6 의자왕편에 마지막에 잘 나타나 있다. 한편 김부식은 신라 고사를 믿을 수 없어 스스로 역사를 고쳐놓으라고 자백하고 있는 글귀가 보인다. 고쳐주고 망가진 역사를 다시 김부식은 고친 것이다. 그것은 일본, 중국 사가들은 더 철저하게 왜곡시킨 것을 그대로 한국의 역사로 받아들였던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 식민사학자들이 무조건 일본과 중국 학자들이 잘라버리고 조작한 역사를 하늘처럼 믿으면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한문 해독 실력이 부족하고 따라서 한민족사를 바로 잡으려는 성의가 하나도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필자는 뼈와 살을 깎는 인고를 겪으면서 약 6개월간의 하늘에 10시간, 10시간 이상의 한문으로 된 원문과 실험하면서 사명감으로 한민족사를 엮은 것이다 이거죠. 예, 이 학문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좋아서 한다고 말하지만 거기에는 사명감이 있을 때 더욱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년 동안 원서를 탐독한 것을 하나하나 정리해 둔 것을 모았더니 3천여 건의 방대한 자료가 되었다. 이 자료는 모두 복사한 것이다. 유화여대 대학원에 다니는 큰딸 승미가 학교에서 가져온 것이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일부 자료를 수집했다. 성남에 있는 김상도, 제자인 오성수도 일부 자료의 복사 등으로 협조해 주었다. 그 밖에 교정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신 김경한 씨에게 감사한다. 그리고 원고 집필 중에 노이장을 과시한 김정일 씨는 매일처럼 오시다시피 와서 원고를 정리해 주었다. 진면이 남아 고맙게 여긴다. 한민족사가 태어나오기까지 필자와 생명을 같이한 제자이면서 평화출판사 사장인 신용석 군에게 진심으로 고마운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이번에 어려운 한자로 된 원고를 열심히 전산사색해 주신 김진경, 권선주 양과 교정 편집에 도움을 준 강형구 군에게도 고마움을 표한다. 특히 필자에게 물신양면으로 도움을 준 김수영과 박재전 씨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 필자가 집필한 한민족사는 뿌리부터 빼다만 세운 데 불과하다. 앞으로 한민족사를 토대로 하여 보다 훌륭한 역사가 태어날 수 있도록 사학자 여러분의 노고에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완전하지 못한 한민족사가 완전한 한민족사로 태어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란다. 그리고 올바른 한민족사가 태어나 온 국민과 더불어서 민족 사관에 바로 잡히고 따라서 전 세계 인류에게 평화의 사도로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길이 열려줄 것을 마음속 깊이 간절히 바라며 펜을 놓는다. 경원년에 이모월 기해일에 한국상고사 연구회장 율곡 인재 배사. 예, 이렇게 뭐냐면은 한민족사에 관련되는 서문을 제가 읽어보았는데 이 한민족사와 더불어서 시작으로 그 다음에 상고사의 쇠발견이라든지 기타 기란 물과 빛과 소리, 그 다음에 가야사, 예, 등등 수많은 우리 율곡 인재 선생님이 그 책이 저는 한 권도 빠지지 않고
다 가지고 있는데요. 신라 정력 원전 정력이라든지 이런 책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일제시대 때 1932년에 태어나신 율곤 이준재 선생님이 그동안에 잠자있던 중국의 원서를 바탕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 가면서 한국의 우리의 황국의 상고사를 밝히는 데 노력하였고, 이 자료와 이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소인극 박민호 선생님께서 저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었고, 여기에 바탕에서 상고사를 넘어 태고사의 와 황국사를 복원하는데 미진하지만 그동안에 열망을 담아서 저도 책을 써 오고 정리하였습니다. 많은 부분이 우리가 율곤 이준재 선생님의 책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무 강산 박사님이었기 때문에 우리 또래의 후학들과 우리보다도 다소 좀 떨어지는 후학들이 다 함께 힘을 합쳐서 그동안에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끊겨져 있는 학문의 학통을 이어서 윤윤세세 우리가 이 학문의 줄기를 놓치지 않고 이어가야만이 우리 국가가 그 길을 찾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4,141년 만 959년 2022년 3월 17일 목요일 골장 김태수 두 손으로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